은실장입니다. 외계어 없는 IT 팟캐스트 자가발전은 아이튠즈와 팟빵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저희 자가발전 블로그 zaga.kr의 자유 게시판에서 다양한 주제와 방송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으니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자, 그럼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네. 시간이 쉬었습니다. 없어요. 빨리 해야 되겠군요. 왜냐면 네. 긍정 씨의 컨텐츠가 이번 주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뭐 이거 회사 소개도 하려고 그랬는데 못하겠구만. 회사 소개해줘야지. 일단 지금 1부에서 북마크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북마크의 아망드가 말해준 사용 용도, 네. 이런 목적에 따라서 분류하는 건 사실 북마크가 추구하던 네. 방법은 그거랑- 아니지. 네, 그거랑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아망드처럼 쓰는 사람이 많지도 않을 뿐이고 뿐더러 그게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반영되는 이게 속도나 아니면 저장되는 페이지의 형태가 네. 원하는 걸랑은 약간 거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 가장 큰 단점이 음. 없어져 버리면 내 북마크도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 어. 사이트가 없어지면. 잠깐 또 그럼 생각나는 게 그 이슬 씨는 네. 그 카톡 거기다가 자기가 볼 글들을 저장해 놓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면서 불편했던 점이나 단점이라고 갑자기 떠오르는 건 없어요? 검색 서비스가 있잖아. 응? 무슨 검색 말이야? 서비스. 검색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어디? 내가 카톡 안에서 그 찾을 거를 딱 단어를 치면은 네. 바로 빡 나오니까. 그 카톡 안에서 그것도 장점이에요. 머리가 좋아서 다 외워. 그래가지고 뭐. 의미가 아니 없어. 근데 그러면은 단점은 사이트 주소 외우지 그래요. 영어라서 잘 못 외워. 네,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예. 단점은 없었어요? 불편함. 불편함? 빨리 찾아야 되는데 음. 뭐 좀 기억이 안 났을 때도 있으니까. 그렇지. 키워드만으로 또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내가 며칠 날 저장했던 거는 기억 나니까 날짜로 날짜로 찾는구나. 찾지 나는. 어떻게 보면 그 카카오톡 자기와의 대화가 그 용도로만 쓴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아무튼 긍정 씨가 그럼 그런 것들을 대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얘기해 준다는 거죠. 그런 걸 대신하고 또 아망드가 그 읽을 만한 문서를 보고 지우잖아요. 네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즐겨찾기 용도는 아니죠. 그렇죠. 즐겨찾기는 저는 이 임시 저장이지. 북마크의 용도로서가 아니고 이제 좀 다른 방법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방금 말한 잠깐 읽어볼 만한 네. 아니면 나중에 읽어보려고 저장하는 거 그런 서비스 때문에 나온 게 Read It Later라는 류의 서비스예요. Read It Later라는 앱도 있는 거죠. 서비스가 있는 거죠. 레이더. Later, 네. 네. 그런 서비스가 출시가 됐었어요. 그런 네. 류의 서비스들이 여러 가지라는 얘기인가요? 네, 그게 나오면서 네. 야 이거 대박이다 하면서 여러 서비스가 나와서 그런 류의 서비스라는 아예 카테고리가 생겼을 네. 정도로. 리딘 레이더는 그럼 지금도 있지만 어쨌든 대표하는 서비스가 돼버린 거네요. 그 서비스는 네. 지금 이름이 바뀌었고요. 네. 어쨌든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런 류의 서비스라는 게. 네. 그래서 이 리딘 레이터 먼저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이게 2007년쯤 네. 파이어폭스 플러그인으로 출시가 됐었거든요. 네. 출시가 됐는데 파이어폭스도 브라우저 이름이죠. 네, 그 웹브라우저의 플러그인으로 출시가 됐는데 한 수백만 명이 쓰는 거예요. 네네. 얼마 안 돼서. 네. 그래갖고 개발자가 야 대박이다 하고 네. 실리콘밸리로 사무실을 옮겨서 네. 팀을 꾸리고 네. 시작을 한 거죠. 제대로 회사화 시켜버렸군요. 네. 그래서 나온 게 Read It Later라는 네. 앱도 나오고 뭐 네. 여러 가지 서비스가 나왔었는데 네. 나중에 읽기라는 거죠. 네, 지금은 포켓이라는 이름으로 그럼 포켓이 리딘 레이더의 후신이에요? 후신이죠. 네. 근데 리틀라이트 이름 진짜 좋은데 왜 네, 바꿨을까? 왜 바꿨을까? 브랜딩 하는 거지 뭐. 포켓은 더 등신 같은 브랜딩이 뭔 이름인지 아무것도 모르겠어. 몬고를 붙여주고 싶은 이름이네요. 포켓 몬고라고 해주고 싶잖아.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서비스냐? 네. 인터넷상의 글 아니면 기사 음. 이런 걸 리스트로 정리해 놓고 모아놓는 일종의 온라인 즐겨찾기 서비스, 온라인 북마크 서비스. 근데 북마크랑 그럼 차이점이 뭐예요? 북마크랑 차이점. 얘네는 북마크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 들어가봐야 알잖아. 네네네. 얘네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뭐 썸네일이나 이런 걸로도 확인할 수 있고. 간단하게 미리 보기 같은 걸 제공하고 네, 있고. 그런 것도 되고. 그리고 이 서비스 이름이 아까 처음에 뭐로 나왔었죠? 리딘 레이더. 네, 읽어야 되잖아요. 네. 북마크는 못 읽잖아. 얘는 이걸 통해서 주소에 들어가면요. 네. 읽을 수 있게 글자만 가져와서 따로 보여줘요. 그러면 그 말인즉슨 예를 들어 우리나라 조선일보나 뭐 한겨레 같은데 뉴스 사이트들은 인터넷 뉴스는 네. 열이면 아홉은 전부 다 광고가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그게 수익원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네네. 그러면은 여기 때 저장하면 그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 사라집니다. 아 진짜요? 그럼 대박이야. 뭐만 있어요 거기에? 글.
글이랑 사진 같은 것만. 그렇죠. 영상이 있으면 영상이 들어오고 오. 광고는 다 다릅니다. 좋다. 그러니까 읽는 거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고 네네. 또 글들을 아카이빙 하는데 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이건 처음에는 데스크톱용으로 나왔는데 네네. 지금은 지원 안 하는 플랫폼이 없을 거예요. 포켓이요. 네. 지금 이제 포켓이죠. 네, 그래서 이 포켓은 지금 명실상부 1등인 서비스다. 저는 이게 리든레이더의 후신이라는 걸 모르고 저는 네. 포켓이라는 것만 계속 쓰고 있었어요. 저도. 네. 네, 왜 그렇군요. 웃어? 왜 비웃어? 귀여우세요. 고마워요. 그 리딜레이터 팀이 처음에 이걸 만들 때 어떤 생각으로 만들었냐? 네, 티보 아세요? 몰라요. 티보신 몰라요? 티보신? 티보가 뭐예요? 몰라? 티보 아는 사람. 티보라고 미국에 네. 이제 케이블 TV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내가 네. 밖에 나가야 돼. 네네. 그럼 티보한테 예약을 해주면 얘가 녹화를 해줬다. 아, 진짜요? 그래서 티보 갓이라고 하는데 아, 티보 가시라고 네, 해요, 그 외국에서. 티보 서비스의 웹 서비스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글을 그렇게 저장하고 이런 용도로 만들고자 했던 거고요. 네. 네네. 지금 딱 그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아망드가 말했던 북마크를 쓰는 방법. 네. 거기에 딱 부합하죠. 제 읽어볼 문서 폴더를 대신할 서비스인 네. 거죠. 그러네요. 네, 본인은 어떻게 쓰고 계시는데요? 그럼 포켓 쓰고 계세요? 쓰고 있죠. 네, 어떻게 쓰고 계세요? 포켓이 지금 저는 일단 읽고 싶은 것들을 넣고 있고요. 그리고 읽어보니까 괜찮다 네. 싶은 건 저장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포켓이 저장이 돼요? 네. 오. 아카이브가 됩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유료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유료 사용을 하게 되면 웹상에서 글이 사라져도 네. 거긴 저장이 돼 있어요. 아, 그러면 유료 모델을 하기 전까지는 아까 아망드가 즐겨찾기 얘기를 하면서 있었던 단점 중에 하나인 뭐 그 사이트 자체나 그 글이 삭제됐다. 그러면 안 되죠. 이러면 이제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유료로 하면 그 글이랑 사진을 다 저장해 버린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아주 좋죠. 영구적으로 박제하는 거지 내가. 글을 박제시킬 수 있구나. 네. 저는 유료 모델은 사용은 안 해보고 이걸 쓰고 있는데 이걸 쓰면서 제가 느꼈던 장점은 아까 말했듯이 저는 이제 즐겨찾기는 아니고 페이지가 괜찮다 싶으면 에버노트에다 그냥 다 저장해 버렸거든요. 네. 일단 에버노트에 저장하면 장점은 아까 말한 대로 사이트가 없어져도 박제. 글이 저장돼 있어요. 그래서 에버노트에 의존을 했었는데 네. 문제는 이걸 박제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맞아요. 난 그렇게까지 필요가 없던 글이 있는데 근데 포켓의 장점은 버튼 누르면 바로 그냥 끝나더라고요. 네, 1초도 안 걸립니다. 네, 그래서 그게 되게 장점이었던 이게 것 같아요. 어떻게 되냐면 에버노트는 그 사이트를 다운을 받아서 저장을 하는 반면에 네. 포켓은 그걸 누르면 주소를 포켓 서버로 전송을 하고요. 끝인 거야. 그럼 네, 그럼 포켓 사용자- 서버 있는 데서 알아서 다 해줍니다. 빠를 수밖에 없죠. 네,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파이어폭스 브라우저의 기본 기능으로 포켓이 포켓이- 들어있어? 네, 북마크처럼. 요즘은 이제 웬만한 웹브라우저엔 그 나중에 읽기라는 있죠, 있긴 있는데. 네,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의 웹브라우저에도 네.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그 파이어폭스 브라우저는 포켓을 아예 사용을 하고 있다. 저는 포켓 리딜레이터 때 썼는데 네. 포켓을 안 쓰게 된 이유가 리딜레이터는 쓸 때는 그때는 굉장히 전문가가 된 느낌이 들었거든. 왜냐면 아이콘이 되게 전문가스러운 아이콘이었어. 나중에 리딘 레이더 엄청 전문가스러운 이름이잖아. 근데 이 포켓이 되면서 되게 팬시해진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다시 즐겨찾기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 포켓이 그리고 다른 글들, 그러니까 내가 만든 글을 남들한테 공유를 할 수 있어요. 포켓 버전으로 아까 말한 광고 없어진 버전으로. 아니요, 그냥 그 포켓에서 네. 가지고 있는 걸. 그러니까 그대로. 포켓으로 그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이쁘게. 네. 그러니까 그걸 그 모습 그대로 나는 아니요, 읽어볼 수 주소를 있게. 보낸 거야, 주소를. 포켓 주소로. 포켓 주소로. 네, 그러니까 포켓으로 사람들을 팔로우할 수 있고 내 글을 공유해 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딜리셔스랑 마가린 같은 서비스가 발전을 해서 포켓이 된 거네요. 포켓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셜성도 갖고 있다는 거군요. 충분히 갖고 있고 글 네. 공유가 가능한데 얘네가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 아까 아망드가 말한 것처럼 소셜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트렌드다. 이게 요즘 잘 나가는 거다. 아니면 네가 저장한 글들을 보니까 넌 디자인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디자인 분야에선 이 글이 좋아. 이런 걸 추천을 해주니까 아, 그래요? 네, 뭐 내가 저장을 안 해도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그럼 이슬 씨처럼 뭐 기자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네. 그 우리나라의 유명한 기자들 중에 포켓을 쓴 사람을 찾았어, 우연히. 그러면 그 사람을 계속 이렇게 늘려나가면 팔로우하면, 네. 그 이후에 새로운 기사나 이슈거리, 뭐 예를 들어 IT 전문 기자면 그 IT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자기한테 알려준다는 거네요. 그렇죠. 굉장히 도움이 되겠군요. 그러면 굳이 발로 뛰지 않아도 자료들이 나한테 우라카이를 오겠네. 할 수 있겠군요. 네. 뭘 한다고? 우라카이. 우라카이라고 하나요? 전문 용어가 나왔네. 그 기사 베끼는 거를 얘기합니까 네. 혹시? 아, 그래요?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제 아망드는 포켓을 안 쓰는 이유가 전문적이지 않다. 없어 보여. 왜냐면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이거든. 약간 알록달록하죠. 네. 그런 분들을 위한 서비스도 있어요. 전문성만 부여된 서비스예요? 진짜로. 네. 이게 이름은 인스타페이퍼라는 거고요. 네. 인스타그램일 것 같네요. 이건 좀 한동안 썼죠 이거는. 또 전문성이어서. 뭔데요? 이건 뭐가 달라요? 네, 아까 말했던 리딜레이터 시장을 포켓이랑 양분하고 있는. 아 그래요? 네, 인스타페이퍼. 둘밖에 없다. 그렇죠. 하나 더 있었는데 망했어. 네. 양분하고 있는데 인스타페이퍼는 아까 말했듯이 리딜레이터류의 서비스고요. 네. 얘도 초기 이름은 리드레이터였어요. 아 리드레이터였어? 네. 포스트 팔로워 같은 느낌이네. 근데 이거 창업하신 분이 참고로 텀블러의 CTO였고요, 코파운더였고, 네네. 우리 자가발전에서 소개했던 오버캐스트를 만드신 분이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유명했던 거죠. 네. 개발 좀 한다는 친구였구만. 그렇지. 네. 그래서 이분이 만들었는데 지금은 2016년에 핀터레스트에 인수가 돼서 네. 뭐 망하지 않을 서비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리드 인스타페이퍼. 인스타페이퍼. 네. 네. 그래서 인스타페이퍼랑 포켓이 기능은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 똑같아요? 그냥 나중에 읽기에 저장하고 뭐 끝나는 차이점이 거죠. 없어? 그런데 뭐가 다르냐? 그걸 얘기를 해볼게요. 얘는 형광펜 기능이 있어요. 인스타페이퍼가. 아, 네. 인스타페이퍼는 포켓은 기사를 수정하거나 코멘트를 달 수 없는 반면에 왜냐면 아까 말한 대로 그냥 그 주소를 보내주면 그걸 서버가 알아서 정리해 주는 거 정도인 거지. 그렇죠. 근데 인스타페이퍼는 거기다 내가 밑줄을 주소를 달 수 긋고 있나 보네. 노트 메모를 할 수 네. 있는 거죠. 훨씬 좋네. 그러니까 나만의 기사 스크랩 아까 말한 그 지금 목적인 거죠. 이 잭파 스튜디오 안에 두 분이 이걸 열심히 막 다운받아서 가입하고 있어요. 포켓 지우고 인스타페이퍼 깔라고. 네. 네, 그래서 이것도 이게 이제 포켓이랑 비교하면 UI나 이런 건 비슷해요, 사실. 네네. 왜냐면 뭐 방법이 같은 똑같으니까 하는 그렇지. 짓이. 비슷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둘을 써보면 정말 다른 서비스라는 게 느껴져요. 어떤 점에서 그렇죠? 인스타페이퍼는 기본적으로 얘가 완전 종이신문 기사다 이런 네. 느낌이 팍 들거든요. 네네. 아 그렇게 수정을 해준다고 아까 네. 그 광고 없애는 기능에서 아 광고요? 아까 그 광고나 쓸데없는 부분들을 빼고 네. 아, 글이랑 사진만 남겨준다면서요? 아니요. 색깔. 아 색깔이 앱의 색깔이 포켓은 흰색이야. 근데 얘는 신문 종이 색깔에 누리끼리한 색깔이라고. 네 폰트도 다르고요. 네네. 완전 그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뭐 읽기를 할 때도 예를 들어 행간, 뭐 자간, 뭐 네. 글씨 폰트 속성 이런 네. 거를 포켓에 비해서 훨씬 더 상세하게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발췌를 해요. 그거 발췌 버튼 누르면. 그 발췌는 한 건 데이터로 남고 그걸 네. 보여줄 때 어떻게 보여주느냐. 그러니까 그 저장하는 방식을 그렇게 정해 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포켓은 어떻게 보면 유튜브나 네. 이미지가 들어간 기사를 볼 때 더 네. 적합하고 네네. 인스타페이퍼는 진짜 글, 퓨어 텍스트라고 표현을 하던데 순수한 글만 읽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물론 두 서비스 다 기본적인 기능은 같은데 네. 이제 방금 긍정 씨 얘기대로라면은 그 포켓은 뭔가 미디어를 소비하거나 아니면 그런 영상, 거기에 이미지 같은 최적화돼 있죠.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용자가 쓰기에 좋고 네. 그리고 인스타페이퍼는 더 글을 많이 읽는 사람들, 블로그 돌아다니거나 그렇죠. 이런 사람들한테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인스타페이퍼는 TTS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문서를 TTS 요? 읽어주는 거예요. 그 전자 기계음으로. 네, 한국어도 있나요? 한국어가 안 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네, 어쨌든 읽어주는 기능이 있는데 네. 이 기사들을 플레이리스트로 만들어서 네. 차례대로 읽어주도록 오디오로 뺄 수도 있어요? 아니요, 아니, 읽어주기만 그러니까 해요, 얘가. 읽어주기가 네. 된다고? 그렇게 플레이리스트를 만들 수도 있고 여기서 특이한 기능이 하나 있다면 그 속독 기능이 있어요. 네. 스피드리드라고 써 있는데 네. 그쪽에서는 그걸 선택을 하면요 기사가 다 사라지고요 한 어절씩 나와요. 좋다. 근데 무슨 말이야 그게? 어떻게 예를 들면 어떻게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자가발전 오프닝을 한다라고 하면 되게 길잖아요. 그게 살아가다 보면 아 한 주어나 이렇게 번쯤. 단어들만 싹 나온다고? 네 어절 띄어쓰기로 구분을 해서 빨리 그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요? 네 그게 이제 1분에 350단어가 그렇게 흘러가니까 뭐 속도를 조절해서 600단어, 700단어 이렇게 늘릴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거는 영어 공부를 하는 사람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서비스겠네요. 실제로 영어 공부보다는 진짜 속독을 하는데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은는이가 같이 이런 거 붙은 건 다 빼버리고 네네네. 키워드만 눈에 딱 들어오고 특히 영어 같은 경우에는 뭐 is for 이런 네. 그런 전치사부터 해서 다 빼버리면 뭐랄까요? 양이 단어만 줄죠. 남는 읽기 네. 편한 글들이 되는 거죠. 읽기 편하기보다는 그냥 핵심 내용들만 네, 흡수할 수 그래서 있는. 진짜로 속독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이건 진짜 좋은 기능 같은데 아까 말했듯이
인스타페이퍼는 텍스트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가능한 거죠. 그렇죠. 이미지나 영상이 빠지면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음. 어쨌든 특색이 두 개가 명확히 다르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인스타페이퍼는 지금 다 이제 무료가 됐어요. 네. 원래는 유료 모델을 도전했었나요? 유료 모델이 있었는데 네. 모두 무료로 아예 바꿔버렸고요. 음. 그리고 이 둘을 만약에 같이 쓰고 싶다, 혹은 이 둘을 좀 더 활용하고 싶다 네. 라는 분들은 제가 소개해드렸던 IFTTT를 활용을 하면 아주 훌륭하게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FTTT를 쓰면 어떻게 되나요? 뭐 예를 들면 내가 포켓에 어떤 기사를 추가하면 그게 인스타페이퍼에도 되라 라든지 아니면 내가 트위터를 하다가 좋아요를 누른 글에 링크를 네. 포켓에 자동으로 넣는 거죠. 아니면 뭐 인스타페이퍼에서 좋아요를 누른 글을 에버노트로 보낸다든가 그렇죠. 떠난다거나. 뭐 그런 오케이. 식으로 연동이 되니까 뭐 좋네요. 쓰기 나름이죠 그건. 네네. 네, 그래서 이 둘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렸고요. 네. 한 가지 소개를 더 드리면 설명을 드리면 인스타페이퍼는 그러니까 인스타페이퍼나 포켓 둘 다 사이트 주소를 넣어서 등록을 하잖아요. 네네. 이 외에도 메일을 보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 메일 자주 쓰는 메일함에다가 그 인스타페이퍼 주소를 주소록에 추가해 놓고 네. 메일을 그냥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인스타페이퍼에서 네. 그 기능을 쓰면 그러니까 나만의 인스타페이퍼 메일이 생성이 되죠. 네네네. 그 메일로 이제 링크를 보내면 네. 인스타페이퍼에 추가가 되는 건데 알아서. 포켓은 반대로 add@pocket.com으로 보내면 네. 내가 허용한 메일인 경우 내 거에 들어와요. 메일 주소를 추가해 놓는 걸로. 네, 그러면 내 포켓 계정에 은실장 메일을 넣어놓으면 은실장이 보내줘도 추가가 되는 거죠. 남이 보내줄 수도 있게 해주는 그렇죠. 거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카카오톡이 없는 나라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방법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어떻게 얘기를 하나 자기 쓰기 나름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포켓을 추천합니다. 저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전자책 특집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글을 읽을 때 좀 멍청하긴 한데 글을 어디까지 읽었는지 까먹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누르면서 읽어야 손으로 되잖아. 누르면 읽어야지 네. 다음 줄이 어딘지 못 찾는단 말이에요. 바보처럼. 근데 이것들을 이렇게 손으로 읽으면서 읽는데 이 인스타페이퍼나 포켓이 제공하는 그 읽기 모드 있잖아요. 네. 그 읽기 모드에서 그 광고 때문에 이게 글의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네. 얘네 둘을 이용하면 그 광고가 다 빠지기 때문에 네. 편해지죠. 손으로 읽거나 마우스 포인터로 이렇게 지정해가면서 읽으면 되게 글을 빨리 읽을 수 있어요. 네. 지금 이수 씨는 들어보기에 어때요? 두 컨텐츠 저장하는 방식들은 쓸 것 같아요? 이거를 자주? 그동안 너무 네. 안 편리하게 했던 것 같아. 바보 같이 불편하게라는 단어가 있지 않나요? 불편하게 했던 것 같아. 이제 좀 똑똑하게 모아보려고. 이제 그럼 쓰시겠군요. 네네. 두 개를. 좋아요. 그러면 포켓이랑 인스타페이퍼 중에 뭐 쓸 것 같아요? 포켓. 내가 지금 두 개 해봤는데 네. 포켓이 나한테 잘 맞을 것 같아. 방송하는 동안에 두 개 다 써봤어요. 네, 한번 해봤는데 네. 알록달록해서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포켓이 하나 더 나은 점을 말씀드리면요. 네. 아이폰 같은 데서 이제 주소를 복사를 하고 포켓을 켜서 등록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포켓은 키기만 하면 얘가 인식을 해서 무슨 말이야 그게? 주소로 복사를 해놓으면 내가 복사하기 버튼 누른 순간에 복사를 네. 하고 나서 이제 포켓 앱을 키면 네. 얘가 알아서 추가를 해줘요. 얘가 지금 그 복사를 했으니까 네, 이걸 클릭보드 넣으려고 있구나. 이걸 켰겠구나. 네. 이렇게. 근데 인스타페이퍼는 직접 다 때려 넣어야 됩니다. 뭐 그런 거 보면 편의성에서도 그러니까 포켓이 그런 부분을 좀 연구하고 있는 게 있네요. 그렇죠. 제가 보기엔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인스타페이퍼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너는 약간 꼰대 감성이잖아. 약간 이런 일단 제가 좋아하는 개발자가 개발을 했고요. 그래요. 오버캐스트 그리고 그런 개발자. 그 약간 크래프트지 느낌 나는 앱들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그 앱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 형광펜 긋는 게 되게 많아요. 나도 그것 때문에 지금 약간 혹해. 인스타페이퍼는 그래서 주로 연구하는 분들, 연구원 아니면 진짜 학생들, 글들을 모아야 되는 사람들. 네 그런 분들이 많이 쓰고요. 저는 둘이 비교를 하면 둘이 분명히 달라요. 저도 다른 뭐가 더 것 같아요, 낫다라고 하기보다는 네. 진짜 열심히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포켓은 미디어 쪽 그리고 인스타페이퍼는 글 쪽으로 알아서 나눠지겠네요. 네 제가 보기에는 같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아까 아망드가 북마크를 얘기한 거부터 해서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뭐 들어보시니까 어떤가요? 저는 이제 원래 저는 포켓을 쓰다가 그만둔 이유가 네. 포켓을 쓰면은 그걸 나중에 읽어야 되는데 네. 그냥 때려박기만 하고 나중에 안 찾아보게 돼요. 그건 네가 문제 아니에요? 내가 문제지. 내가 문제란 말이야. 왜냐하면 포켓이 이게
내 문제만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게 우리나라 인터넷 시장에서 특히 네이버 블로그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시장에서는 네. 포켓이 안 먹혀요. 포켓이 글을 스크랩을 하면서 멋있게 스크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 술 먹는 거예요 지금? 우리예요. 뭐. 이슬. 네, 이슬을 받아먹고 있는 것 같네. 무슨 말이야? 아무튼 좋아요. 그 포켓이 광고를 없애주고 이쁘게 가져온다고 했잖아. 네. 네네. 그게 네이버 블로그에선 잘 안 돼. 그냥 왜냐하면 이렇게,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그 블로그 글 안에 내용이 프레임이라는 걸로 감싸져 있어요. 그래갖고 글을 못 가져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쓰다 보니까 포켓에 네이버 블로그 생각 없이 막 몇 개 저장해놨는데 네. 포켓에 나중에 읽으려고 가봤더니 글이 없는 거야 다. 그 이제 네. 주소만 있죠 그냥. 그게 방금 말한 읽기 모드로 이제 들어가신 거고요. 네네네. 주소가 있으니까 웹 버전으로 보기 그치, 하시면 걸로 들어가서 네. 보면 되는데 이제 그러면은 사실은 그 편하게 보기 하는 네. 이유가 없죠. 그래가지고 뭔가 애정이 좀 식었어요. 그거는 이제 네이버의 척화비를 부셔야 되니까 저희가 네.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요. 아무튼 뭐 그런 아쉬운 점들이 있었는데 예. 지금 방송을 들으면서 그냥 의식적으로 좀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슬 씨는요? 들어보니까 어때요? 오늘 특집 당신을 위해 준비했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되게 영혼 없이 감사합니다. 얘기하는 것 같아. 솔리스. 감사한 거 아니요. 오늘 땡큐 베리 머치 아니요. 이영자가 게스트로 왔네. 저는 예. 오늘 이거 하려고 왔어요. 아 그래요? 네, 다른 거 없고. 계획대로 됐네요. 네네. 네. 팟캐스트상에 자기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네. 뭔가 저희 포트폴리오. 팟캐스트상의 이영자로 남고 싶은 그런 네네네네. 느낌이 좀 팟빵의 있네요. 이영자로 팟빵의 네. 네네. 이영자요. 저희는 팟빵을 참고로 되게 싫어합니다. 안 맞네요. 저는 확실히 오늘 좀 느꼈던 게 이 인스타페이퍼를 다시 한번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왜냐면 제가 보니까 인스타페이퍼는 제가 쓴 적이 없네요. 그래요? 앱을 다운받은 기록이 없어요. 인스타페이퍼의 속독 기능을 꼭 써보십시오. 네. 재밌을 것 같고. 뭐 청취하시는 분들이 사실 포켓이나 인스타페이퍼만 써도 네. 저희 이번 주 특집은 성공한 게 아닌가. 네. 저희 자가발전 블로그 같은 경우는 사실 속독이 필요 없어요. 왜냐면 글이 워낙 짧기 때문에 보통 3문단 4문단에 끝나거든요. 네. 그리고 근데 그걸 대충 써. 다. 이번 주 저번 제가 썼던 재방송이었던 넷플릭스 특집이라든지 아니면 긍정의 크롬북 리뷰라든지 아니면 이제 올라올 이제 에어비앤비 네. 글 같은 경우에는 글 내용이 굉장히 길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이용해서 읽어보면은 재밌을 것 같고 저희 자가발전 블로그의 장점이 광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다 빼버렸어요. 돈도 안 들어오길래. 네, 어차피 안 들어오는데 만들어봤자 너희들이 눌러주지 않잖아. 그래서 광고를 다 빼버렸기 때문에 예. 일단 이 읽기 모드가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블로그가 굉장히 읽기 불편하다는 그 의견들이 좀 많아서 테마가 읽기 모드를 쓰면 뭔가 간지나게 글을 읽을 수 있어. 저는 그거 읽기 모드를 켜놓고 항상 전체 화면을 해놓고 글을 읽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네. 네이버 블로그처럼 옹졸하게 프레임으로 감싸는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요. 누르면 바로 간지나는 글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소비한다는 입장에서 글을 쓰기 위해서는 소비도 좀 많이 해야 양질의 글을 쓸 수 있잖아요. 네네네. 제가 글을 소비를 많이 해서 제가 글을 그 따위로밖에 못 쓰는 것처럼 글을 너무 많이 읽었기 때문에 뇌가 분할된 것 같아요. 뭐 너는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러잖아요. 활자 중독.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어라 이런. 네네네. 그래서 활자 중독인 분들한테는 오늘 소개해드린 서비스들, 긍정이가 소개해준 서비스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또 그 화장실에서 네 자꾸 화장실에도 이야기하는데 화장실에서 그 샴푸 라벨 읽지 말고 샴푸 라벨 읽지 말고 이런 것들 읽으시면 리딩 더 레이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슬 씨가 이제 기자 출신이었으니까 네. 기자나 뭐 작가나 아니면 기획자들한테 특히 글을 다루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서비스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많이 이게, 써요 그분들도. 네. 보석 같은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다가 전혀 몰랐는데 이제 큐레이션을 해주고 있다는 게 되게 충격이네요. 둘 다 해줘요. 네, 그러니까 근데 왠지 크리에이션의 품질은 포켓이 더 나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컨텐츠가 많으니까. 그렇지. 예. 좋아요. 이슬 씨 뭐 도움이 됐나요? 도움이 네. 됐다고 했지? 너무 잘 됐습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근데 뭐 개인적으로 불만이 있나요? 저희가 뭐 아니요, 잘못했어요 아니요. 방송에서? 너무 즐거웠어요. 술을 너무 많이 드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방송하면서? 아니에요. 저희 최초로 게스트가 방송에 들어와서 술을 먹고 있죠. 네. 네, 좋네요. 다음번에 또 저희가 부르면 와주실 거죠? 아, 네, 당연하죠. 네, 그때는 좋습니다. 두 병 먹고 하겠습니다. 네, 그때는 이영자 캐릭터 말고 다른 거 갖고 와주세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또 한 주 동안 얘기를 좀 떠들어 봤고요. 다음 주에 저희 더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자주 와주시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해 주세요. 안녕.